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보합권 내에서 거래 출발할 예정인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죠. 오늘장 코스피 0.22% 오르면서 2,591선에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2,6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힘내보시고요. 오늘은 경제지표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월말 월초에는 많이 나오죠. 국내에선 4월에 산업생산, 소비, 투자 나왔는데요. 산업생산하고 소비는 좀 줄어들었고 투자는 약간 늘어나는 모습, 투자율 0.9% 증가했다라는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중일 쪽에서 중국 쪽에 5월에 제조업, 비제조업 PMI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되고요. 또 일본 쪽에서도 산업생산을 비롯한 경제지표들 대거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일정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탄력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 부근에서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0.06%가량 밀리면서 현재 구간 전일 종가 대비 약 1.66포인트 밀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 2,583.8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07% 하락하면서 851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살짝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로 반도체 업종을 상승을 시키면서 코스피 지수 약 1% 가까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개인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기관 중심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하면서 소폭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샀다면 오늘장에서는 개인과 기관만이 사는 가운데 외국인은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섹터가 0.6%가량 가장 큰 폭으로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수장비 섹터가 0.7%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섹터, 유통업종, 그리고 의약품 섹터 역시 강보합권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출발 상황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0.4%가량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띠고 있고요. 그 밖에 건설 섹터, 기계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sek터, 화학업종 순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유난히 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가량 하락하면서 109,200원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약보합권 부근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체들 오늘장 LG 에너지솔루션은 빨간불 켜는 가운데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0.4%가량 밀리는 반면 삼성 SDI 강보합권 부근에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장 부진했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기아가 1% 가까이 상승하는 반면에 현대차 0.7%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셀업체들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들 모두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LNF 역시 2.8% 가까이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연이어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 강했던 JYP엔터는 약보합권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SM은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1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혼조 양상만큼이나 우리 증시, 우리 지수도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이고요. 종목군도 상승 반, 하락 반입니다. 지금 딱 1000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양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네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힘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 몇몇 종목군들 관련주도 오름세 나타내고 또 OLED 쪽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온 만큼 OLED 쪽에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소화 분할하고 오늘 재상장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소화학이 분할하고 나서 다시 거래 재개된 첫날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장은 먼저 오름세를 나타냈던 AI 관련된 종목,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몇몇이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오늘장 OLED 관련주들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장비 업체들을 상대로 IT용 8세대 OLED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탑재하는 미래차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오늘장 OLED 관련주들 눈에 띄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체결했던 필옵틱스 오늘장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이어서 HB테크놀로지 역시 연속성을 띠면서 6.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익시스템 그리고 나래나노텍 역시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장 OLED 관련주 종목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힘쓰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추가 상승 나오고요. 신도기현, 야스, 인베니아 쪽으로도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7%까지 급등을 하다가 12,000원 터치하고 나서는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기도 합니다. 워낙에 좀 노출된 재료인데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필옵틱스요? 네, 필옵틱스를 비롯한 이 OLED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이어서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장비 발주했다죠. 네, 그래서 필옵틱스도 그렇고 네. 오늘 OLED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야스도 강하고 소재보다는 야스. 아무래도 이번에 수주를 받은 장비 쪽으로의 강세가 뚜렷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보니까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이런 소재 이쪽은 쪽보다는 약하고, 네. 지금 필옵틱스라든가 야스 이쪽 장비 쪽에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발주는 예상이 됐던 거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OLED 라인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어딘가 충청도 어디죠? 거기 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거기서 이제 장비 발주 나올 것이다. 공장 증설 일어날 것이 공장 증설 얘기도 저번에 했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장비주의 지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 오늘 11%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하시고요. 저는 오늘 종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한 11,000원 정도까지 지켜내면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야스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지금 필옵틱스가 긍정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면은 이런 후발주자도 같이 이제 박스권 상단 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군이다. 그럼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필옵틱스는 좀 부담스럽죠. 하루에 11% 오르는 거를 굳이 따라 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야스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옵틱스가 11,000원 정도 지켜낸다고 하면은 야스 같은 경우에는 한 5일선 근처에서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인데요. 삼성전자 0.4% 정도 밀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워낙에 사고를 열심히 좀 달려왔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한 200-300원 정도 하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도 4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 500원 정도 밀리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늘 몇몇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SNS텍 이런 종목이 한 3% 안팎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접점이 강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봐주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뭐 쉬어가는 건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오늘 내일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약세 어제 갭으로 상승했는데 갭을 이제 지켜내지 못하면서 오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은 여전히 빠지면은 지금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5일선 매매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약간 좀 쉬어가는 양상. 지금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고 약간 강보합권이나 뭐 소폭 약세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들이 뭐 쉬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어제 하이닉스를 보고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고 그 틈새를 뭐 2차 전지가 메워주고 있다. 네, 네. 지수 상승은 결국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좀 서로 순환매가 있어야지 지수 상승이 2600도 가고 2650도 갈지 네.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상승이 있어야지 정고점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2차 전지 상승은 네.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빈자리를 2차 전지가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 정도 오르고요. LNF도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오 같은 종목도 볼게요. 현재 이 종목도 약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내에서 이슈가 2차 전지 내에서 이슈가 있다면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중속법인과 그리고 신규법인, 신설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일단 사업회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신설법인이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쪽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바로 기준가 83,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07,9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존속법인인 이수화학도 강합니다. 2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 더 보겠습니다. 한농화성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분할하고 거래 재개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농화성 13%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쪽 종목 오늘의 급등 좀 봐주시죠. 네, 2차 전지 쪽은 뭐 LNF도 오늘 뭐 3% 넘게 오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한 3% 넘게 비슷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은 네. 이쪽은 강보합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은극재 쪽도 대주전자재로 움직이는데 한번 잠깐 보면은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1%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 전고체 쪽에 지금 이수화학의 분할법인이 오늘 이제 상장이 되면서 네. 이수화학과 지금 아까 이수 스페셜티군요. 케미칼. 스페셜티 케미칼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뭐 이쪽으로 지금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은 좀 힘들었던 상황이죠. 오늘 사기에는 그러면은 저희 신규 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OCI도 그렇고 저는 길게는 한 달, 적게는 한 2, 3주는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보자. 지금 2차 전지 쪽에 아직 테마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또 한 번씩 움직일 때는 됐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뭐 그다지 높은 평가를 주고 싶지는 않네요. 한농화성이랑 이수화학은 그냥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파생되어서 나와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업체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6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쪽도 봐주시죠. 네, 지금 3% 넘게 오르고 네, 있네요. 오늘 탄력 강하고 거래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움직임, 60만 원 돌파
안착 여부가 오늘 좀 주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그동안에 주가 쉬었는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역시 뭐 이쪽 셀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된다. 뭐 요즘에 뭐 캐나다 쪽에 또 이슈도 있는 만큼 캐나다 쪽에서 우리 지원해주고. 셀업체들 계속적으로 네. 어떻게 본다면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해서 공장을 자기네 쪽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당연히 또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쪽은 뭐 저는 성장사는 여전히 뭐 계속 긍정적이다. 빠지면서 하고 뭐 오르면 한번 팔아보자.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뉴스 두 가지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CNT라고 하죠. 이 네 번째 공장 착공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이 레드캡 투어와 협력을 해서 뭔가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드캡 투어는 여행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 나오면서 장 초반에 7% 급등했다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크게 거래 실리면서 현재 4%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빈자리 확실히 2차전지가 바로 메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만으로는 조금 부족한가 봐요.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좋습니다. 현대차가 0.75% 오름세, 기아가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탄력 괜찮습니다. 명신산업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화신 쪽도 비슷하게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자동차 부품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양상 나타냈는데 21선 부근에서 다시금 상승 재개가 되는 건지 오늘의 시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계속 실적도 좋고 뉴스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은 계속 주가 뭐 바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좀 쉬었다 조정 보이면 매수하자 그랬는데 기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지수가 크게 안 밀리면은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박스권에서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오를 만큼은 올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조금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다시 한번 9만 원 넘고 9만 5천 원 넘고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자동차 주식들은 좋은 뉴스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빠지면서 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은. 화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21선 오늘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21선 밑으로 내려와야지 저는 살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15,000원 밑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명신산업이 테슬라 향이니까 조금 제쳐두도록 하고요. 현대기아차 밸류체인이 아니니까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5%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역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저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근처 가면은 일단 매도 그리고 또 다시 한 8,000원 7,000원 후반 들어오면 다시 매수. 계속 그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분들은 21선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깼을 때 접근할 만한 가능성, 이 투자 전략 세워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엔터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죠. 엔터섹터 가운데서는 돌아가면서 좀 시세를 내나봐요. 어제는 JYP 그리고 YG가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은 SM 차례입니다. SM 어제 4% 정도 올랐고요. 오늘 추가 상승 5% 가깝게 나타나면서 박스권 상단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JYP 2%대 또 신고가네요. JYP. YG 1% 오르지만 역시나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디어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펜플랫폼 쪽인데 디어유는 또 급락을 해서 좀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왜 밀리는지 뉴스가 아직 나온 바는 없는데 디어유는 너무 안 좋습니다. 엔터섹터, 콘텐츠 섹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디어유는 좀 제쳐두도록 하고 4대 엔터사들 좀 잠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주가 차라리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주식들 물론 합병 이슈 때문에 과거에 좀 급등을 했고 지금 쉬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는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YP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직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더 나오고 있고 계속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너무 급등할 때 따라서 하지는 말자. 근데 요즘에 이제 엔터 주식들 말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따라서 하면 먹을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빠질 때 사가지고 자기 차례 오길 기다리는 게 전략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이 디어유가 펜플랫폼인데 JYP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디어유와 비슷한 펜플랫폼을 만든다.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사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뭐 시나리오상으로는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디어유 약세 흐름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뭐 아침에 못 팔았으면 그냥 일단 그대로 홀딩을 가야죠. 해야 그런데 35,000원 밑에서는 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쫓아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좀 바꿔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 섹터 또 SM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다소 좀 잠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없고 뭐 파맵신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맵신이 어제 장 중에 어제 아니네요. 꽤 된 얘기인데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노포커스 이 종목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몇몇 개별적인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봐주실까요? 제노포스는 상한가네요. 네. 지금 뭐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나요? 지금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네. 황현신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황반변성. 어제 이제 장 마감 거의 네. 끝나갈 때쯤에서 나온 재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냥 그때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신약 관련 개발 업체들, 파메시, 뭐 제노포커스 이런 업체들보다는 뭐 역시 뭐 좀 어느 정도의 신약의 효능이 지금 일상이지만은 입증된 뭐 에플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드팩트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이 더 낫지 않나. 이거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해야지 이건 뭐 좀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바이앤홀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음식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즘에 소비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농심이 오늘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게 묵묵하게 하루에 1%, 2%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죠. 농심이 현재 43만 9,500원 기록하면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쓰는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 이 닭고기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 마니커 FNG는 3.5%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현재 마니커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또 음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맥널티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관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죠.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도 한 3% 정도씩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은 꾸준히 또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어서요. 이럴 때는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농심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이 농심이나 이런 음식료 쪽의 주식들이 상당히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틈새를 이용해서 뭐 좀 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런 주가 상승 뭐 타당하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뭐 서울 도시가스라든가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움직임 무거웠는데 실적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 그냥 조용히 갔던 주식들하고 농심은 조금 결이 좀 틀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음식료 쪽에는 농심이 실적이 받쳐주니까 저는 이런 쪽은 뭐 괜찮다. 팜스토리 이런 쪽은 뭐 계속 우크라이나 이슈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움직이면은 저는 올라오면은 매도.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농심은 지금 계속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평가를 좀 해볼 텐데요. 개장하기 전에 이 북한에서 또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발사체를 발사해서 전 세계가 좀 떠들썩했는데 보통 이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이 팔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 급등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원달러 환율 오늘 꽤 밀립니다.
6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히려 1,320원대 하회하고 있고요. 양쪽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일단은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그렇다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좀 안심하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우리 이제 안치면 이제 긴급 재난 문자 휴대폰으로 다 받았을 텐데 지금 뭐 오발령, 오발령이라고 그렇죠. 네.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온 만큼 크게 뭐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일단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만큼 그렇게 보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 뭐 그거 흔들리면 또 매수 기회가 되곤 했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뭐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도 벌써 코스피 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사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는 뭐 시장 강세 움직임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음 주 정도는 계속 강세가 유지될 것인데, 다음 주 지나고 나서는 한번 봐야 돼요. 다음 주 지나고 나서는 조정 보이다가 또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7월까지도 7월 초중순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움직임이 봐가지고 시장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아직 시장 조금 더 2,600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정고점 테스트 뭐 조만간에 저는 뭐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순환매 돌아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둘 다 담아 놓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따라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만 오르고 있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은 지금 다우지수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올해 내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포트에 꼭 담아주자. 그래야지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지 자세하게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출발 자체를 좀 먼저 점검을 드리자면요. 이제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3.9원 내린 1321.0원에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는 1318원에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4.7원 정도 내렸습니다. 달러와 가치는 부채한도 의회 통과 기대 속 하락 마감했고, 엔화는 재무상의 환율 개입 가능성 언지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ECB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됐고 유럽 경기 침체 우려 속 빠져 있다라는 기반 하락했고, 오늘 환율 자체를 이러한 어떤 대외적 환경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달러 원은 그간 시장을 괴롭힌 부채한도 협상이 결착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우위를 보이며 1310원 구간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총 13명의 하원 규칙위원회 중 11명이 이번 찬성하는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부채한도 타결은 미국 디폴트 위기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기에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12bp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일 역시 연장되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고,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한도 의회 통과 기대와 나스닥 랠리가 외국인들의 투심을 개선한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금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수급적 부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 역시 금일 환율 하락을 점치게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금일 낙폭을 제한합니다. 포스트 부채한도에 대해 고민을 해볼 때 금리 인상 베팅이 재개될 수 있는 지금의 경제 여건상 지나친 하락세가 연출되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포지션은 현재 수준을 저가로 인지할 수 있으며 저가 매수성 실수요 매수는 환율 하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310원 중후반 구간 등락 가능하며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14원에서 1324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외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쪽에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네, 우선 오늘 아침 북한 관련 도발 이슈와 긴급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움직였지만 NDF 기준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미사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북한과 다른 입장을 보이곤 있지만 이거에 따른 어떤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국내적인 디폴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정학적 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장이 개장됨과 동시에 1317.6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더더욱 아직까지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근래 들어서 이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일본 증시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일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요. 일본 증시가 좋은 이유가 엔저가 바탕에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엔저에 대해서 약간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엔화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우선은 전일 같은 경우에 일본 은행이랑 재무성, 금융청 등이 좀 회동을 한 그런 어떤 결과 나온 언급이었고요. 지금 이제 140엔 수준 정도가 사실은 지나친 낙폭이다. 엔화 입장에서는 낙폭이고 이제 JPY USD 기준으로는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초원화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수준은 단기간 내에 좀 달성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자체의 상승폭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이거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이 유입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경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좀 감안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정부 부채의 어떤 경감 수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서 이자 부담이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엔화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 레벨이 141엔이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환율 기준으로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방향성 자체로는 USD JPY 기준으로는 아래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0원권 후반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314원, 그리고 위쪽으로 더 많이 열어뒀습니다. 현재 낙폭이 좀 줄어들 만한 가능성도 역시 보고 있는데요. 1324원까지 밴드 상단 제시됐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